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가장 멀리 계신 부산 마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빛날의 임지석 원장님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고 줌으로 오늘 인터뷰하려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개원하고 한두 달 되셨거나 아니면은 뭐 한 몇 달 안 돼 신생아 시기에 제가 방문을 드렸는데 개원하시기 전, 그러니까 출생 전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마음령 선생님들을 알게 된 거는 우리 개중개초 커뮤니티라고 저희들 정신과 의사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블로그 글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제가 팔로우업 하면서 막 포스팅 공유하고 댓글도 계속 하고 그렇게 하면서 두 분을 알게 됐는데 오늘은 제 줌으로 얼굴을 처음 뵀는데 무슨 벌써 친구가 된 느낌이네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방문하셔서 진료받게 되시면은 똑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2022년 4월 9일 토요일이고요. 이 선생님들이 4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후에 개원 진료 시작을 하시게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료를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인테리어는 우리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고 되게 기쁘고 설레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개원하시게, 두 분 한번 인사말 부탁드리고요. 네, 개원하시니까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마음년 정신건강의학과 김빛날의 임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드디어 개원하니까 감개무량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유재 원장님 뵙는 것도 영광이고 유튜브에 제 얼굴이 올라간다니까 너무 감개무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산 연산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연산동은 부산에서 굉장히 큰 동네 중에 한 군데예요. 이미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 마음연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름은 마음을 연다는 의미, 그리고 마음을 연결한다는 의미, 그리고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연산동의 이름이 연꽃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꽃의 연자를 따서 저희가 마음연 정신건강의학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원하시게 된 과정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입원 환자들을 주로 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원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다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만성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것들 많이 느꼈었고, 외래 치료는 외래 치료대로 어떤 증상을 나열하고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패턴에서 지금 뭐가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부터 좀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저도 성장하면서 환자분들 도와드리려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항상 약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환자분들 중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마음을 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그렇다고 하면 상담에 더 중점을 둔 앞으로 진료가 될 거라는 게 좀 느낌이 드네요. 네, 증상 확인하고 약 처방드리고 그 증상 좋아지는 거 관찰하고 하는 게 치료를 할 때 우리 기본적인 방식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환자분들 마음을 충분히 그 짧은 진료 시간 동안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 우리 의사들 치료자로서 우리 치료자인 정신과 전문의도 성심성의껏 마음을 환자분께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임지석 원장님과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과라고 하면 사실 마음을 다뤄야 되는 의학과잖아요. 뇌과학과 마음을 다 동시에 다루는 그런 과인데 정작 이런 임상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저 그냥 약만 처방하는 걸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저희가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가보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치료자로서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환자분의 마음을 다뤄줘야 될 시간인데 뒤에 대기 환자가 10명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런 걸로는 이 사람의 치료도 나의 성장도 사실 정신과 의사의 어떤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는 건 환자분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개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진료가 끝나면 저는 종종 의자를 바꿔서 앉아보거든요. 환자분들이 보기에 오늘의 나는 어땠을까
나는 적절했을까? 제대로 마음을 다뤄줬을까? 그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걸 상상하면은 치료자가 나를 잘 알아봐준다면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이름 그대로 마음을 열고 치료를 받고 마음을 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는 지금 같은 동시대에 개원해서 같은 같은 시대에 우리 환자분들을 만나서 진료하잖아요. 진짜 네. 저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개원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만성병원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했었고, 오늘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같은 시대에 개원한 선생님들 찾아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하고 그렇게 영상도 만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리스닝 하트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연은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환경을 만들고 싶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환자분들이 치료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한 방법을 좀 누려보시게 하는 거, 그런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진료 시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진료 질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명이 동시에 진료를 본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있고, 진료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리고, 저희 둘이서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료랑 관련된 어떤 최신지견을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게 부산이지만 여기가 살아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생동감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임지선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이거 하려면 우리부터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시너지라고 있죠. 저는 스터디 그룹들을 이렇게 뭐 뇌파도 그렇고 TMS도 그렇고 스터디 그룹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효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효과를 우리가 개원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시너지를 위해서 공동개원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한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분야는 한계가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대신에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 또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한 분야를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은 단순히 1 더하기 1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그런 스터디들을 통해서 뭐 심리검사, 뭐 뇌파, 그다음에 TMS, 그다음에 뭐 치료적 기법들로 뭐 인지행동치료라든지 혹은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계속해서 정신과 의사가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소양들을 계속 열심히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 임상에서 실제로 잘 적용될 수 있겠다. 이게 환자분들한테 어떤 자기 마음을 알아가는 길을 우리가 같이 가이드해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특히 요즘 했던 공부들 중에 재밌었던 거는 뭐 기질 미성격 검사, 그 다음에 저희가 TMS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환자분과 함께하는 함께 성장하는 병원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병원은. 네. 두 분께서 진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현재 인터넷에서도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빛나래 선생님은 정신약실에서 사연 상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임지선 선생님은 정신의학 팟캐스트 마인드넛을 또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들의 사투리 수다 방송 마인드넛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과라는 분야 자체가 사실 편견이 굉장히 심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거든요. 정신과에 가면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겁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전달하고 싶었고, 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은 그런 잘못된 편견들도 밀려나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정신과의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신의 치료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제가 처음에 팟캐스트 기획할 때 사실 리스닝 하트 채널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혜 선생님의 이 리스닝 하트라는 이름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듣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구나. 마인드넛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탐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스트로넛과 마인드를 합쳐서 마인드 아스트로넛인 거죠. 근데 이거는 저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이름인 것 같고,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리스닝 하트는 또
이 환자분의 마음을 전달받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너무 동경했던 사실 채널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 리스닝 하트 채널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가 한 병원에서 같이 일해서 친구가 되고 나서 헤어졌었거든요. 서로 다른 병원에 이제 사정상 봉직이라서 취직을 하게 되면서 헤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임지서 원장님이 팟캐스트를 다른 분이랑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부러웠고, 앞으로는 저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앞으로는 진료도 있지만 저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싶기도 했고, 이 정신건강이라는 게 생활 전반에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예를 들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든 아니면 문학이든 그림 같은 거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거기서 이제 심리 상태나 관계 문제, 사람 관계 문제에 대해서 예전보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따뜻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연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성 환자분들 위주로 진료를 보는 병원에 있을 때 이게 글로 된 사연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이게 직접 자기 마음이랑 상태를 정리해서 올려주신 거를 보면서 굉장히 간절하시잖아요, 사실. 얼마나 간절하시면 거기 글을 올리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날 때마다 제가 아는 걸 동원해가지고 좀 도와드려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었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답변한 것에 고맙다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료실에서 하는 면담 같은 걸 사연을 통해서 좀 또 했던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도움을 드리면서 만족스럽고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지금처럼 그러면 환자분들께 좀 더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서로 마음 여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열어드릴 계기도 드리고 저희도 성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대가 자꾸 변해가잖아요. 정신과 의사의 역할들도 굉장히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련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SNS에 정신과 의사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환자한테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리고 지나친 이상화라든지, 이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도 변해가고, 지금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신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과와 관련된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우리 GSM과 같은 분이 이 시대의 정신과 의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약만 주는 정신과를 벗어나서 토킹 큐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는 비프렌딩이 아닌 비프렌딩이라고 하는데, 친구 되기, 한글로 번역하면 친구 되기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친구와 같은 편안함, 그런 것들이 정신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이 시대에 정신과 의사의 역할은 더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아. 그러게, 옛날에는 진짜 이런 무슨 언론 나오는 거, 방송하는 거 되게 꺼렸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는 환자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